어느 날 갑자기 세상 모든 냄새에 민감하고 울렁거리신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증상들은 개인차가 있다 보니 어떤 분은 입덧 증상이 심하고 어떤 분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첫째 때 있었던 증상들이 둘째 때는 없는 예도 있어요. 임신 초기는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잖아요. 하지만 생리 증상인 줄 알고 엄마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넘기게 되다간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으로 의심되는 증상 13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 자궁에 착상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때 약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긴 쉽지 않은데요. 다만 착상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엄마 몸에서 임신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와는 다른 증상들에 당황하기도 하고 반대로 생리 증상과 유사하다고 느껴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계를 가진 뒤 7에서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신했는지 아는 가장 쉬운 변화는 바로 생리입니다.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인데 오늘은 왜 안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실 텐데요. 그런데 원래부터 불규칙한 생리 증상이나 생리 주기가 기신 분들은 분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생리 증상만으로는 개인차가 있다 보니 임신임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적극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100% 확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저도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찍힌 걸 보여줬을 때 거실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같이 부둥 켜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다 보니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증상 중 절반 이상이 있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입덧 증상인데요. 임신한 산모님들이 힘겨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입덧이 심할 땐 아무것도 못 먹다 보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보통 임신 후 1에서 2주 이후부터 입덧이 시작되는데요. 빠르면 12주나 16주 정도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출산 직전까지도 입덧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고 합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15주 차부터 증상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입덧의 증상은 흔히 드라마에서 욱하고 하는 것보단 세상에 풍기는 모든 음식 냄새에 예민해지고 울렁거리는 증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제가 겪어보진 못해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전날 과음하고 다음날 느끼는 그 불쾌감이었다고 하네요. 둘째는 몸살 증상인데요. 보통 생리 때는 배란이 되면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생리를 시작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 임신 시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높아지고 이러한 증상이 임신 초기까지는 지속됩니다. 체온이 오른다는 게 열이 펄펄 끓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미열 정도로 조금 더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몸이 으슬으슬 춥다고 느끼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몸살 기운인가 하고 간단한 감기약을 먹는다거나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임신 후에는 일반 약을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관계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면 약을 먹기보다 우선 임신 테스트기나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도 혹시 임신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말씀을 꼭 하셔야겠죠? 셋째는 소화기 증상인데요. 아무래도 임신하게 되면 태아가 자람에 따라 자궁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생리할 것처럼 배가 콕콕 쑤시고 아프거나 묵직한 느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다만 이에 따라 빈뇨감이나 변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자궁 앞에 방광이 자리 잡고 있는데 크기가 커진 자궁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잦은 빈뇨감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증가로 골반 주변 장기의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자주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 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배에 쉽게 가스가 차고 장 운동이 자연스레 느려지다 보니 변비가 생기기 쉽다고도 합니다. 이는 변비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데요. 반대로 변비 말고 설사를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증상 중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속쓰림 증상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빈뇨감이나 변비는 없던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고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속쓰림이라는 게 워낙 흔하게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임신 증상이라는 자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속쓰림 증상 역시 임신 증상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신 초기에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서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밸브가 느슨해지다 보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걸 가슴앓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슴이 불타오르는 듯한 그 느낌 받으실 때 있으셨죠? 이 증상은 보통 임신 중기, 심지어는 후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속쓰림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을 일상적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평상시와 똑같다고 느끼셔서 약을 먹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변비나 빈뇨감, 복통 등과 같은 다른 증상이 관계 후 갑자기 동반되어 나타났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넷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신하게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다 보니 모유를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이럴 때 가슴이 단단해지고 예민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생리 증상과도 유사하다고 하죠. 하지만 임신하면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유선이 발달해 생리 때와는 다르게 가슴이 커지거나 단단해지고 유륜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가슴을 조금만 스쳐도 욱신거린다고 하네요. 제 아내의 경우에는 가슴이 뜨끈뜨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유선 조직의 발달에 따라 생기는 증상인데요.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도 나타나고 큰 변화를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개인차가 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통 및 현기증인데요. 임신 중에는 태아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혈액을 심장이 자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못 가서 어지럼증을 동반한 현기증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 입덧으로 인해 식사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 저혈당으로 심박수가 빨라져 일시적인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여성이 빈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임신했을 경우는 오래 서 있는 건 되도록 지양하고 누워있다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서셔야 합니다. 제 아내가 알려준 팁인데요. 어지러울 때 자세를 살짝 낮춰서 주저앉았다가 괜찮아진다 싶으면 옆에 난간이나 발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임신하게 되면 저혈압, 현기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임산부가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시민의식은 모두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두통 증상도 많다고 해요. 호르몬이 변화하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는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임신 중기로 넘어가면서 줄어들거나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면증이나 이런 증상보다는 갑자기 쏟아지는 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임신하게 되면 산모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자도 졸린 경우가 많아요. 제 아내도 육아 휴직을 내도 집에서 쉬는데 낮에도 졸리고 반대로 너무 자서 밤엔 또 못 자고 하는 악순환으로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예 낮이든 밤이든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잠은 산모님뿐 아니라 아기한테도 중요한데요. 잘 자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줄이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컨디션이 좋아야 아이도 편한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니까 수면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 기복인데요. 아시다시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어떤 때는 기분이 막 좋다가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하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해지는데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말도 서운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감정 기복이 많아집니다. 저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내한테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히 남편분들은 아내의 감정 기복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는 걸 잘 받아들이시고 아내의 기분에 맞춰 컨디션이 손상되지 않게 옆에서 잘 돌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말조심 꼭 하시고요. 지금까지 임신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배가 부르고 하면 임신인 거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임신하게 되면 태아에게 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약을 섣불리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생리 증상이라고 생각해 진통제를 먹거나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먹거나 하면 소량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찜찜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전에 설명해드린 영상을 보면 임신인 줄 모르고 담배를 피웠거나 술을 마셨다는 산모님들의 고민을 적잖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신임을 초기에 자각하고 병원과 건강관리를 발빠르게 하셔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엽산을 먹었었는데요. 보통은 임신 준비 기간에 미리 먹으라곤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또 마음처럼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복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뒤늦게 임신임을 알았더라도 엽산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많은 임산부를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바로 임산부 단축 근무제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아무래도 산부인과를 자주 다녀야 하다 보니 근무 시간 때문에 저녁 늦게 부랴부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산부인과 가는 문제는 조금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단축 근무 신청이나 출퇴근 시간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임신하셨거나 혹시 임신인가 하고 증상을 비교해 보려 하신 분들일 텐데요. 물론 산모님들의 남편분들일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아빠바빠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